금요일 저녁 19시에 찾아오는 19금 서저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 단국대학교 치주과의 조인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옷이 바뀌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빨았죠. 그렇군요. 이거 3장 있습니다, 3장.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료할 때도 입으시고 그때는 안에다가. 목욕할 때도 입고 하신다니까. 보신 거 같아요. 장안의 화제죠. 19금 서저리. 이게 역시 훌륭하다. 너무 재밌는 수술들 유익하다. 오늘은 더 놀라실 만한 그런 수식을 갖고 왔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F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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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수식이죠 이거는? FGG인데 네네. 치주과 의사의 네. 근본이기 때문에 네네. 근이란 뜻인가요? FGG 근. 굿데이 치과의 굿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무슨 뜻이죠? 그냥 일단은 FGG일 것 같긴 한데, 네. 딱 보면 심란한 케이스. 심란하네요. 40번대? 40번대. 네. 뼈가 많이 녹아 있으신데요. 네, 바로 CT 보실까요? 거의 너부 위에까지 지금 피질골이 아예 주저앉은 걸로 봐서는 발치한 지 오래 되셨다는 뜻인데. 그렇죠. 뼈가 많이 안 생겼고요. 네. 임플란트 의뢰가 와서 이럴 경우에 뭐 2가지 방법이죠. 3가지 방법. 덴처를 하시던가 사이트 디벨롭먼트를 해서 뼈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 심으셔도 되고, 가능하시면은 심고 뼈 이식을 하셔도 되고, 저는 제일 마지막 방법을 선호하는데, 너부랑 가까운데 식립을 하신 건가요? 1mm, 2mm 네. 정도가 있으면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저 남아있는 얇은 뼈는 사실 굉장히 딱딱한 경우가 또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 고정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서 드릴링 할 때 좀 가슴이 쫄리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저땐 제가 좀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1년? 1년? 1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촬영하시는군요. 네. 혈기왕성했던 우리 조 과장님의 네. 네, 수술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심었다가 실패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기억이 나질 이게 않습니다. 아마 치주 때문에 저렇게 망가지는 건 그렇죠. 드문 것 같고, 네. 임플란트 아마 실패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각화층 요만큼 남겨놓고 혀, 버칼, 뮤코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크리스탈이 계곡으로 묻혀있는 그렇네요. 아주 심란한 상태죠. 어떻게 한번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많이 부족해 보이고, 네. 판막을 거상하고 임플란트 심은 다음이에요. 4, 5, 6. 네, 4, 5, 6입니다. 6번 부위에 골이 상당히 크고 네. 임플란트가 쏙 들어가 있는데 드릴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임플란트 뽑은 흔적인 것 같은데, 아, 그 하방에 2mm 정도 드릴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GBR을 하고 아이디어란 위치에 3개의 픽스처 플랫폼 위치를 맞춰서 그래서 제일 앞쪽 거는 조금만 노출이 되어 있고 네네. 뼈가 얇은 쪽일수록 픽스처가 많이 노출이 되어 그렇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고정은 다 확보를 하신 거고. 네네네. 아, 네, 네. 훌륭하십니다. 고정은 사실 필수적이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수프라 상태로 임플란트를 심으셨고 저기다가 이제 GBR을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조 과장님 좋아하시는 네. CTI 멤브레인. CT 멤브레인이랑 저희가 좋아하는 바이오스 1.5g이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아, 네. 삽으로 넣으신 건가요? 탑처럼 생겼죠.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고, CTI도 멤브레인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제일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쓰신 거죠. 그쵸. 가이스트리사의 제품이 들어갔고, 픽스처 자체는 신흥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아, 네네. 그리고 티타늄 메쉬는 네오바이오텍 제품이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사이좋게 지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회사가 지금 네. 조화롭게 네. 협력을 해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그렇죠. 네. 네. 모든 좋은 결과는 환자분을 위해서 네. 네, 고정이 얻어졌습니다. 네. CTI 멤브레인은 스페이서라고 해가지고 네. 요 스크류랑 임플란트 픽스처 사이에 높이를 좀 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 몇 미리짜리 쓰신 건가요? 0.5, 1mm, 2mm가 있는데 그중에 1mm 제품 사용하는 1mm 정도로. 사진입니다. 네. 그 1mm가 오버 오그멘테이션이 됐거나 서브로 깊이 식립된 개념이죠. 그렇겠죠. 네네. 네. 뼈가 된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네. 이게 23년도 9월 사진이고요. 봉합을 해주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버티컬 인시전 없이도 이렇게 릴리징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네. 점막인 게 또 오히려 장점이 될 그렇죠. 수 있는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 다만 저쪽 부분에 너브가 이제 멘탈 포라멘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릴리징을 막 긋기가 조금 두려울 수는 있지만 네. 잘 당겨서 안전하게 그렇죠. 네. 네, 덮으셨습니다. 두려워서 이제 피해서 이제 릴리징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 영상에 담진 못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뼈가 잘 들어갔고요. 보티컬 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아, 오늘 영상은 그럼 심는 영상이 아니군요. 그쵸.
1차 수술 때 이제 릴리징으로 당겨서 없어진 베스티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네. FGC 영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버티칼로 8mm, 9mm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거의. 8mm, 9mm. 그러니까 픽처가 1.5mm 잠겨 있고 네네. 그 위에 1mm 스페이서까지 GBR이 됐으니까 8mm, 9mm 정도의 버티칼 GBR이 된 것 같습니다. 저게 뼈가 될까요? 뼈가 될까요?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논문을 잠깐 살펴보면은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GBR을 했을 때의 시스테마틱 리뷰인데 평균적으로 4mm, 5mm 정도는 올릴 수 있고 베리에이션 자체가 2mm에서 8.6mm. 그쵸. 최대는 8.6mm, 즉 적절한 수술 방법을 사용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9mm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제가 저 논문을 다 찾아봤는데 높이를 많이 못 올리신 분들은 굉장히 두꺼운 재료나 수술을 러프하게 하신 분들이고. 네, 못 하신다고 할 뻔했습니다. 잘하신 분들은 9mm까지 아무렇지 않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은 뭐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손이 다 네, 좋으시고 그럼요. 재료 뭐 유럽 사람들이 쓰는 재료 다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렇죠. 네. 티타늄 메쉬는 사실 국산 제품이 훨씬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 소식이고 2주 후에 발사하러 오셨을 때의 사진이고 석 달 후에 2차 수술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4, 5개월로 잡았다가 뼈가 잘 되니까 조금씩 줄여서 최근에는 석 달 후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뭐 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좋은 재료를 썼고 네. CTI 멤브레인의 고정이 좋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죠. 네네네. 네네.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프로토콜을 정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베스티뷴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흔히들 아시는 에들렌메이어를 사용할 수도 네네네. 있고 FGG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FGG가 더 전공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FGG를 사용했었고 타이밍에 있어서도 이제 술자마다 갈릴 수가 있는데 술 전에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세컨 서저리 할 때 FGG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컨을 하면서 네네네. FG를 동시에 네네네.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힐링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힐링을 체결하려면 이제 풀 티크니스로 열어야 그쵸? 되겠죠? 살짝만 째고 열고 티타늄 메쉬가 저기 있네요. 네.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뼈 잘 만드셨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는 4개월에 주로 보여주셨는데 네네. 3개월에도 저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혹시 2개월도 돼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있는데 그래요? 네. 스테이블 합니다. 2개월도. 2개월도? 흔히들 바이오스 콜라겐을 알고 계신데 티타늄 메쉬를 조기에 오픈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있다가 오픈을 하게 되면 바이오스 콜라겐 정도의 물성을 보이게 되고 2달 정도 있다 오픈하게 되면 저 정도는 아니지만 푸르브로 이렇게 찔렀을 때는 들어가지만 이렇게 찔렀을 때는 안 들어가는 그 정도의 물성이어서 충분히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한 것도 괜찮습니다. 루틴하게 열진 않고 사정이 있을 때 일찍 여는데 저 정도의 버티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다 석 달 후에 열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지금 어마어마한 재생이 지금 생겼네요. 네, 한쪽을 더 보시면 링거를 이렇게 타이타늄 메쉬로 뽕뽕뽕뽕 뚫려 있는 부분, 네. 흔히 이제 하방에 슈도 페리오스팀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도 지금 잘 네.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게 다 뼈가 될지는 더 롱텀으로 지켜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저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소한 형태는 만든 거니까 그쵸. 시간이 지나면 머추레이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SC 당초에는 뼈가 있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원래까지는 만들 수 있으리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논문에 따라 좀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환자가 가질 수 있는 본 베리어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네. 그 안에 있는 뼈는 프리딕터블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의 본 베리어 안에서 지금 뼈를 만드신 그쵸. 거니까. 네. 그렇죠. 힐링을 체결하고 일단 봉합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전층으로 판막을 거상한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베스티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FGG를 들어갈 건데 같은 날 수술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네. 일단은 2차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수술을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같은 날 마취가 된 상태에서 네네. 네. 더블 플랩의 한 종류죠. 이미 판막은 들려져 있고 네네. 다시 꼬맸지만 치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 상태에서 바로 그 들려온 판막 직상방으로 부분층으로 저격을 하시는 네네네. 거죠.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뚫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조금 뚫릴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뚫려도 괜찮은 게 거기에 또 슈도 페리오스팀이 그렇죠,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판막을 느끼면서 아마 판막이 낭창낭창 움직일 테니까 네. 그 직상방을 느끼시면서 블레이드를 눕혀서 아예 그 위로 지나가시면서 커팅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블레이드가 조직을 관통하면서 저렇게 만져보면서 왼쪽에 더 두껍게 그렇죠. 그래야지 베스티뷴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반대로 힐링 쪽이 두껍게 나오면은 베스티뷴이 남아있는 거여가지고 잘못된 수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얇게 남겨놓고 지금 버컬 쪽 뮤코자가 다 네. 들려온 겁니다. 네. 저 안에는 이제 뭐 머슬도 있을 것이고 지방도 있을 것이고 네. 뭐 할 텐데 다시 임플란트 쪽에 못 오게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저기가 골막이 조금 조금 뚫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FGG를 할 거기 때문에 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완전 저 점막을 일본 선생님들은 아예 잘라내버리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해도 되나 싶을 정도 좀 공격적인데 저거로 꼬매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배울 때 저걸 에이피칼에 고정하는 수식을 배워서 그렇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모디피케이션을 준 게 이 영상의 핵심인데 홀딩 수처로 고정하고 나중에 FGG를 올려놓고 또 봉합을 하게 되면 수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네. 저거를 AP칼에 고정하는 봉합을 컷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의 FGG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기서 매듭을 일단 매듭을 짓긴 매듭을 짓는- 짓고요. 네. 매듭을 짓고 네. 그 다음에 그 실을 이용을 하시는 거군요. 그쵸.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링괄로 한 바퀴 해서 힐링을 한 바퀴 감아 나오는 거죠. 통째로 다 힐링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래쪽에는 네. 한번 고정을 해주고 그쵸. 그게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된데 남아있는 거랑 또 한 번 다시 묶어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힐링 어워트먼트에 슬링 수처를 걸어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저거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네. 꼬매주면 두 줄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 줄 아래에다가 FGG를 오. 밀어 넣어주시는. 네, 알고 계시는군요. 원래 그거를 따로따로 하셨었는데 요거는 네. APF랑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게을러져서 그렇군요. 아, 하나로 다 끝내는. 네, 그렇군요. 간 김에 네. 고수의 어떤 술식들은 복잡하고 나눠져 있지 않고 네. 하나로 이렇게 퉁치는 걸로. 네, 고수가 되고 싶은 게으름 배우. 자, 그러면은 저렇게 매제할 쪽에 하나 했고 네. 그럼 임플란트가 세 세 개니까 세 개를 하시나요? 네네네. 두 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가능하면 어차피 홀딩 수처로 버칼 판막을 고정해주는 그쵸.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봉합을 이용하는 거여가지고 때마침 힐링도 3개 있어서 슬링도 3개 걸어주면 되고 이번에는 또 좀 다르게 매듭을 하면서 같이 힐링에 감아서도 하시네요. 할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때 조금 되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네. 창의적으로 술식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두 번째 힐링에 매듭이 들어갔고 네. 역시 쟤도 또 두 줄이 생긴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 거는 네.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세 줄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저거는 FGG죠? 저 팔라탈에서 0.5mm 이상의 두께의 FGG를 체득을 해서 봉합사를 이용한 터널 정도, 브릿지 정도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실크를 텐션을 꽉 줘서 해도 사실은 밀어 넣으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그러면은 고정도 좋아지고 그쵸. 네, 핀셋으로 실을 살짝 들어주면서 오번 나이프로 밀어 넣고 계시는데 네. 와, 대단합니다. 저러다가 이제 골막이 툭 뜯어지면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뭐 FGG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죠? 저 이제 인터럽티드로 이제 봉합을 추가적으로 봉합을 해주고 음. 있습니다. 앞쪽 뒤쪽으로는 또 잡아줘야 되니까. 네. 버티칼 앞쪽에 그었던 부분을 통해서 오블릭 수처라고 부르는데 네.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끌어올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가끔 가다가 저렇게 수직 봉합에다가 봉합을 하면은 썰커스 좀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의외로 뭐 리세션 생기거나 그런 네. 경우가 없어서 네. 저도 저렇게 봉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핀셋이 잘 안 들어서 가위를 이용해서 봉합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위로 실크가 안 잘리게 또 잡는 게 또 노하우죠. 네네. 이게 FGG의 고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쵸.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하게 해야지 아무래도 치유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FGG가 이렇게 해서 베스티블 낮아진 부분에 골막에다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면은 이제 저 임플란트는 좋은 뼈에 좋은 두께의 각화치음과 깊은 베스티블 모두를 다 가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유지 관리가 더 쉽게 음. 오래 쓰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팔라탈은 조금 아프시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진이고요. 요렇게 FG 넣기 직전이죠. 네, 직전입니다. 네. 앞에 두 땀, 뒤에 한 땀의 인터럽트를 음.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이고요. PA 사진 다 한 것 같고요. 크래프트 메탈이 아직 성숙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3개월 차지만 그래도 수직적으로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네. 2주 후. 치유 좋네요. 네. 네. 혈관화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네. 대부분 혈관화가 실패하면 누렇게 보이는데 네. 지금 핑크색으로 네. 아주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임시로만 홀이 메꿔져 있는데 원래 사이즈에서 수축이 생기긴 했지만 초진 때 그리고 수술 전에 비해서 베스티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유지 관리 면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이전 상황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고 일단은 오랄 하이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니까 오래오래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FGG 그래서 G는 뭔지는 말씀을 끝까지 안 해주셨습니다만 굿데이 FGG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직 골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뮤코자로 완전히 덮여보는 부분을 더블 플랩으로 판막을 APF를 하면서 동시에 FGG까지 하고 실크를 이용한 그 고정 방법 네. 그게 아마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개발하신 압정철 테크닉도 못지않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압정철 테크닉의 가장 큰 한계는 하악 구치부에서 네. 이 핀이 잘 안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뼈에 직각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네. 입 때문에 좀 걸리거나 하면은 항상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 그렇군요. 망치질은 열심히 했는데 피는 계속 휘어 있고 네. 짜증만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 과장님의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GGG 좋은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19금 서저리 계속 놀랍고 새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1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금 서저리의 박정철 조인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